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부장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창문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판유리 있고 복층유리 있고 삼중유리 있고 그럼 사중유리는 있냐? 있습니다. 오늘의 소개의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에 관한 고민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윈도우 솔루션 JTech. 자, 그러면은 단판유리 있고 복층유리 있고 삼중유리 있고 그럼 사중유리는 있냐? 있습니다. 사중유리. 이러다가 5중, 6중, 7중까지 나올 텐데, 자, 사중유리 존재합니다. 허나 도입된 사례는 드뭅니다. 2022년경에 국내 최초로 KCC에서 사중유리 하이엔드 시장에 맞춰서 개발한 사중유리 창을 선보였으나 실제로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중유리면 유리의 두께도 엄청날 뿐더러 무게도 엄청나겠죠. 그리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는 도입되기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화유리. 자, 그러면은 제가 단판유리, 복층유리, 삼중유리, 사중유리 이런 것들은 유리의 두께, 구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원판 유리 중에도 일반 유리가 있고 강화유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소개의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강화유리는 뭐냐? 쉽게 말해서 일반 판유리에 열 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끌어올린 유리를 바로 강화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강화유리가 많이 쓰이죠. 우리 집에 가면은 화장실에 쓰이는 그 유리도 강화유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에 드신 카페에 가서도 카페 출입문도 강화유리, 이처럼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일반 유리 표면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내부는 늘려서 내구성을 강한 유리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게 풀어드리면, 가공을 할 때 일반 판유리를 약 700도의 열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리 외부가 뜨거워지겠죠? 유리 표면, 즉 외부 쪽에는 뜨거우니까 줄어들려는 힘이 생길 거고, 유리 안쪽에는 늘어나려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줄어드는 힘, 그리고 늘어나려는 힘, 요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구성이 올라가게 되고 쉽게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강화유리의 장점. 자동차를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 난 현장을 보면 유리가 깨질 때 일반적으로 유리가 깨진 것처럼 불규칙하게 비산되지 않잖아요. 작은 알갱이를 통해서 유리가 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화유리의 특징입니다. 일반 유리는 깨질 때 불규칙적인 깨짐이 생김으로써 내가 표면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 다음에 파편들도 불규칙적으로 생기죠. 하지만은 강화유리는 깨질 때 파편이 굉장히 잘게 알갱이들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반 유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일반 유리는 깨지면은 이제 표면이 날카로운 표면이 드러나는데, 강화유리는 깨지면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흔히 자동차나 아니면 우리 창호 쪽의 시스템 창이나 그리고 유리 난간대나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접합유리. 자, 강화유리를 지나고 이제 접합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합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합친다는 거죠. 접합유리는 말 그대로 유리 한 장을 합친 거예요. 자, 그럼 복층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층유리는 그 중간에 층이 있는 걸 공기층이 있는 거를 복층유리라고 하고, 접합유리는 공기층 없이 유리 한 장과 유리 한 장을 붙인 유리를 접합유리라고 합니다. 중간에 유리 한 장과 중간에 그냥 유리를 합치는 게 아니고 합성 수지 필름, 쉽게 생각하면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중간막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 한 장을 겹친 것을 접합유리라고 합니다. 접합유리의 핵심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외력의 작용으로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이 비산되지 않습니다. 외력의 압력을 통해서 깨지게 되면 이 필름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가 깨지더라도 비산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안전 접합 유리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 스펙들 보면 내가 이중 접합 유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리가 깨지면서 비산되니까 제2의 제3의 피해를 막는 것을 도입을 해서 자동차에서는 이중 접합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접합 유리의 용도. 자, 그러면은 접합 유리가 제가 자동차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리고 철도 차량용 유리, 그리고 뭐 대형 수조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탄 유리죠. 이거 방탄유리야! 우리 창호공사 쪽에서는 어디 많이 쓰느냐? 저희가 바로 앞전에 소개드린 유리 난간대. 유리 난간대가 바로 접합 유리를 사용합니다. 90kg 힘. 요거는 이제 중력을 버티는 무게인데, 쉽게 생각해서 90kg의 하중도 견디면서 파손될 때 비산되지 않아서 유리 난간대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공한 현장인 바로 까멜리아 현장에 전면 통창도 바로 접합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접합 복층 유리. 자, 바로 까멜리아 현장에서 전면 통창을 시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션뷰의 장점을 살려서 가로로 가는 안전바가 없이 통창을 시공을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접합 유리 플러스 복층 유리를 만들어 시공을 했습니다. 접합 유리를 12.76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고요. 중간에 공기층이 16 공기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이 유리 6mm짜리 시공을 하면서 최종 두께는 34.76. 쉽게 생각하면 3중 유리와 똑같은데 2장을 접합 유리로 세팅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 접합 로이 유리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접합 유리를 외부에 두고 제일 바깥에 두고 그 다음에 공기층 두고 안쪽에 로이 유리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안정성, 접합 유리가 가지고 있는 비산이 되었을 때 파편이 튀지 않는다는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로이 유리하고 공기층을 세팅하면서 단열, 방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기능적으로는 월등한 그런 유리를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소비자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여기를 안전 접합을 해야 되는지 일반 복층 유리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사실 잘 알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뭐 어떤 이제 업자들 보면 대충 소비자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싸고 만들기 쉬운 걸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업자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저희 제이텍은 그냥 막 시공하고 이걸로 하면 된다가 아니고 공간에 따라 자재, 유리까지도 다 챙기는, 이런 게 바로 클래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창문철로 다시 돌아와서 유리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맞아요. 저희 사실 그냥 샷이 팔아요. 이렇게 해서 KCC를 30평대 공사하면 얼마고요?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딴 데보다 월등히 쌀 거예요. 딴 데 비싸면은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샷시만 팔아도 돼요.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시공법이나 자재나 요런 현장들에는 요런 자재를, 요런 공간에는 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요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제이텍은 공간에 따라 또는 위치에 따라 자재, 유리,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전담 직원을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조금 더 딥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